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의 애완 주식인 리얼티 인컴이 52주 최고가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1년 저점 대비 약 26%, 26년 1월 1일 대비 17%나 상승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에 발표한 리얼티 인컴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올해 초 왜 상승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리얼티 인컴의 주요 숫자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리얼티 인컴의 시총은 68조 원, 배당 성향 70에서 80%를 고려했을 때 연간 약 3.7조 원이 배당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주가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저점일 때 배당 수익률은 6% 근처에 위치하며 5% 부근은 평균적인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 4% 부근에 도착했을 때는 이를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약 2.8%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정리한 이유는 최근에 주식은 물려야 공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침 5년 동안 투자하며 가격이 빠질 때마다 공부했었던 게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왕이면 구독자분들께서 저처럼 물리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기에 제가 5년 동안 투자하며 느낀 핵심 데이터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전 이 숫자들을 통해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흔들릴 때 감정보다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요 데이터도 확인했으니 올해 유독 강한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피크아웃 기대감. 리얼티 인컴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약 45%로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 ETF인 VNQ의 편입 리츠 평균 레버리지가 대략 30%라는 것과 비교해봐도 리얼티 인컴은 리츠 중에서도 유독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는 다른 말로 빚이고 우리는 빚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인상되던 21년 이후 리얼티는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접어들며 기존 파월 의장에서 케빈 워시로 연준의 의장이 바뀌는 시점이 다가오게 됐고 시장은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이를 멋있게 표현하면 금리 피크아웃인데 만약 이처럼 시장의 예상대로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게 된다면 리얼티와 각종 리츠는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이자 비용으로 내던 돈이 점진적으로 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악재 요소였던 부채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반대로 주가의 상방을 열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AFFO 건전성 재확인. 리얼티 인컴의 재무가 튼튼함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임대율 98.9%의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기대감으로 계속 달려오던 나스닥 기술주 섹터가 25년 말부터 26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횡보 혹은 하락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걱정의 원인은 대체로 AI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해질수록 재무가 튼튼하고 현금을 잘 벌고 있는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얼티 인컴의 재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최근 2월 24일에 발표한 25년 4분기 및 25년 종합 실적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AFFO는 감가상각 등 비지출 비용을 제외한 리츠에서 보는 EPS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동분기 대비 AFFO는 2.8% 상승했고 24년 대비 25년 AFFO는 2.1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AFFO 수익 중 75.2%는 배당금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24.8%의 배당 버퍼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향후 배당 지급 능력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기존에 8조 5천억 원 규모였던 투자가
10조 8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AFFO 가이던스 수치는 4.38에서 4.42로 올해도 2에서 3%의 성장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리얼티는 26년에도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왔던 것만큼 혹은 평소보다 약간의 추가 성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배당주를 비롯한 방어주로의 자금 순환. 시장의 이야기를 보면 빅테크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횡보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은 대체로 22년 이후 중간중간 하락 시기가 있었지만 쭉 우상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가 약 4년간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거치게 되는 건강한 조정 혹은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수치로 비교해보면 22년 이후 나스닥은 약 169%, 다우는 39%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번 나스닥의 상승은 실적이 견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에 더 상승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로 저의 주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장이 폭락하면 다시 들어가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즉, AI발 상승장이 더 오를 수 있을까란 의문에 답하기 어려워질수록 실적이 꾸준히 올랐지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배당주 섹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 하나로 앞으로도 다우나 배당주, 리츠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나스닥의 성과가 최근 5년간 130%나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우나 리츠보다 나스닥으로 큰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투자자들에게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나스닥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시장에 생기게 되면 저는 지금의 순환매가 멈추고 다시금 나스닥으로 돈이 빠르게 흡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많이 상승한 리얼티 인컴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주가의 위치를 평가해 보면 2월 23일 월요일 주가 기준 4.93%가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 주가 밴드가 배당 수익률 4에서 6% 구간에 위치했기에 서서히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년은 리얼티 인컴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원이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이유였다면 26년도 현재 주가에서 성장은 금리와 시장 동향이 받쳐주어야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투자와 수익성 개선이 병행된다면 실적이 배당금을 올려주고 다시금 배당금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선순환이 완성되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기억하기 편하게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대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4% 부근에 위치할 것이고 이때 주가를 역산해 보면 81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추가 상승률은 주가 66.14불 기준에서 22%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다시 하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 기준 6%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하락률은 22%가 나오게 됩니다. 즉, 상방과 하방 모두 66불의 주가를 기준으로 22%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리얼티 인컴의 숫자를 리뷰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입니다. 저는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하락이 걱정되신다면 매도 후 60불부터 54불까지 분할 매수를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된 이후 향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하신다면 보유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기에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쭉 보유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보유는 리얼티 인컴이 하락해도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객관적인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